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만 취급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이 7월 말부터 다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한 데 이어 더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하셨고,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은 앞서 만기 단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지만 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위주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수요가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은행에서 어떤 정책으로 특정 은행을 뭔가 대출 제한이 있다면 대출 제한을 되지 않는 은행으로 이동할 수는 있겠죠. 대출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로 대출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 즉 자영업자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업자들한테는 뭔가 저이자율이나 아니면 대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조정이 필요한 거죠. 금융감독원은 모레 실수요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시장 상황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에도 올라 2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둘째 주에 0.32%까지 올랐던 곳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습니다.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상승폭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7월 9,500여 건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월간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집계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는 8월 들어 준 것으로 관측됩니다. 집값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등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높인 것도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가계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폭이 제한적이겠지만 수요 감소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종전보다 줄어들 수 있겠지만 거래 가격 자체는 지금의 추세대로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효과는 추석과 가을 이사철 이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두 달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